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15%, 나스닥은 0.3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S&P 500 지수는 0.01%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로 떨어졌는데요. 이틀 연속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3.91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증시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들떴었던 뉴욕 증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 열기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3월 금리 인하설에 대해서 여전히 물가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 전망에 관한 언급을 했을 뿐 금리 인하가 주요 회의 의제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지수는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 체크해볼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가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물가 지표까지 함께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FOMC 이후 달러가 좀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지만 또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달러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소폭이지만 가격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Recent data shows AI job losses are rising, but the numbers don't tell the full story라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이 job losses,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AI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numbers don't tell the full story, 이 AI 뒤에 숨겨져 있는 일자리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해고가 대량 발생할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구인 플랫폼 내주 매빌더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올해 AI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4%는 AI 효율화로 내년에 해고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기업은 53%였고 내년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도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즉 내년에는 해고될 수 있는 인력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CNBC는 생성형 AI로 인해서 해고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이 대량 실업을 초래했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력은 유연하게 변화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 건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AI도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로봇도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됐죠. 또 사람과 동일한 외형 그리고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해서 탄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또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애플 아이폰과 관련된 기사고요. Apple's iPhone ban in China gathers pace with companies now restricting use라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로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 중국 당국이 중국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금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과 또 기타
회사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명목하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다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내용이 좀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해서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지역별로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의 최소 8개 성에 있는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는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그리고 장쑤성 등 굉장히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 지방에 있는 하위 도시들의 경우에는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구두로만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의 20% 정도를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출이나 실적에 있어서도 크게 악재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 브랜드라는 부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의 일부를 좀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일단 아무런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내상을 언급을 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중 반도체 갈등 이슈는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 위주로 좀 초록불이 빛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티그룹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은 전일 대비해서 0.82%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영난에 시달려왔던 시티그룹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 2007년 이후 3명의 CEO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암호명 프로젝트 보라보라로 알려진 정리해고를 포함해서 조직 개편 논의는 지난 9월부터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시티그룹은 직원들에게 연말까지 재택근무 등 리모트, 즉 원격 근무를 시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리모트 근무 권고로 인해서 직원들 일부는 내년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직원 규모로는 미국에서 2번째, 그리고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3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큰 은행이니만큼 이 시티그룹은 현재 최소 10%의 정리해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티그룹의 임직원은 24만 명 정도인데요. 10%가 정리해고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가 정리해고가 될 경우에는 2만 4천 명이 짐을 싸야 하고요. 또 10% 정리해고가 현실화된다면 월가에서는 수년 만에 가장 큰 인원 감축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대한 프레이저 CEO의 검토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인원 감축은 회사의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실적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코스트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4.4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이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스트코가 최근 컨퍼런스 콜을 이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스트코 최고 재무 책임자인 리처드 갈란티는 골드바를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어치 넘게 판매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갈란티는 지난 9월에 1온스짜리 골드바 상품을 코스트코 웹사이트에 올리자 몇 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인기 배경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내년에
때문에 예상이 됨에 따라서 내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코스트코에서 골드바를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회원 한 명당 골드바를 살 수 있는 구매 개수가 2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골드바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또 매출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점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